Grammar Ultimatum Step 4. 자, 우리 보통 관사, article이라고 하는 뭐 어냐, 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 on 또는 the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거 시작하기 전에 얘네들은 어차피 혼자 쓰이는 애들이 아니에요. They're always with nouns. 항상 명사들이랑 같이 오는 애예요. 명사가 있어야지 어냐, 너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명사에 대한 가장 큰 그림부터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이제 other 할 때마다 헷갈릴 때마다 제가 하는 게 요것만, 이 표만 가지면은 다 얘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너는 따로 공부하는 애가 아니라 명사에 붙는 애예요. 그래서 명사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명사만 제대로 잘 소화하고 있으면 너는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이 어떤 명사를 쓰겠다는 건 머릿속에 그 명사를 떠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는 visual graphic. 계속 제가 굉장히 시각적인 언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문장 속에 있는 명사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대상이에요. 즉 문장이 하나의 그림이면 여러분 문장에 들어가는 명사가 다 여러분이 그림 속에 하나하나 그려넣는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릴 거냐에 따라서 이 명사에 뭐 어냐 너냐 뭐 얘네들이 붙냐 안 붙냐들이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얘기를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명사가 있는데 얘를 내가 그냥은 못 쓰고 정말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고민합니다. 자,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집 이러면 이제 어떤 집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맥에서 여러분이 집을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과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어만 갖고는 절대 얘기가 안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집인데 어떤 집이냐? 이런 거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뭐 집 구경을 갔는데 어디 관광을 갔는데 굉장히 유명한 집이 있어요. 그 집을 보니까 집이 꽤 큰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집이 꽤 큰데요? 자, 이때의 집 그냥 house만 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house 앞에 뭐 붙여야 된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집 참 크네요 할 때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이 문장을 들은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Because you're talking about a specific house. 아주 구체적인 어떤 집을 하나 놓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관광을 와서 있는 사람들이 집 참 크네요 하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집이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꼭 짚었다는 거를 이제 문법 용어로 이제 definite하다고 얘기를 해요. 즉 어떤 건지 분명하게 초점이 잡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말로 제가 쉽게 해서 찝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집 얘기하는지 꼭 찝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the를 쓰는 겁니다. the를 써요. The house is so big.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뭔가를 어떤 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the를 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명사의 모양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때에 떠올린 그림 그려진 명사가 하나냐 여러 개냐에 따라서 우리는 명사에 표시를 해줘야 돼요. 하나면 괜찮은데 여러 개면 여러 개다 표시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뒤에 s나 es를 붙이는 거예요. 요거 제가 수정한다고 그러면서 수정을 또 못했네요. 그대로 벗겨오느라고 s죠. s나 es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집이 참 크네요. 집이 하나를 갖고 얘기하는 거라면 the house is so big.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뭐 관광 뭐 타운을 간 거야. 집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동네가 집들이 다 큼직큼직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 하나가 아니라 여기는 집 여러 채들을 같이 놓고 얘기해요. 집 여러 개예요. 그 순간 the houses, houses 붙여서 houses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The houses are so big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명사가 찝혔을 때 쓰는 게 the입니다. 어떤 집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였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집인지 내가 집이라고 얘기해도 듣는 사람이 무슨 집인지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애들을 영어에서는요 안 찝힌 거예요. 딱히 못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indefinit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면 벌써 결정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자, 이제 안 찝은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너인 경우도 어쨌죠?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그게 하나냐 여러 개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명사 모양이 house냐 houses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찝지는 않았지만 제가 걔를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떠올려지느냐 안 떠올려지느냐 얘를 일단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즉 지금 제가 집 얘기하니까 집은 여러분이 어떻게든 뭐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 집이 아니라 다른 게 나오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집이 아니라 제가 information 이런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information이 뭔지는 다 알아요. You know what information is.
근데 information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자, 아니면 그림을 제가 종이를 드리고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이래요. 그리기 힘들어요. 아니면 다른 거 뭐 air, 공기. 공기를 어떻게 그릴 거야? 뭐 화가들 중에 뭐 공기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런 화가가 있다. 오케이. 근데 그 화가도 공기만은 못 그려요. 뭐 공기를 표현하려고 뭐 날아가 있는 커튼을 그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 거지 절대로 공기만 그릴 수는 없어요. 그림 그리기 되게 힘들다는 거죠. 애초에 명사라는 애들이 이렇게 그림이 떠올라지는 house 이런 애들이 있고 air나 information처럼 이거 잘 안 되는 애하고 둘로 나뉩니다. 이거를 그런데 그림이 되는 애 안 되는 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영어에서는 이거를 좀 더 이제 있어 보이게 정리를 했죠. countable and uncountable. 셀 수 있는 애, 없는 애. 즉 그림이 그려지는 애는 1, 2, 3, 4하고 셀 수 있어요. 그림이 나온다는 건 윤곽선이 있다는 얘기니까. 윤곽선 단위로 1, 2, 3 이렇게. 하지만 안 돼요. 공기라는 게 윤곽선이 없잖아요. information 아예 모양 자체가 안 떠오르잖아요. uncountable.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셀 수가 있는 거. 하우스 같으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떠올라지니까 좀 더 쉽잖아요. 자, 걔부터 먼저 할게요. 집이야. 근데 어떤 집인지 찝지는 않았어요. 그냥 집이라는 게 인간한테 참 중요하잖아요.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 나는 이제 집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집은 참 중요하다. 근데 이때 어떤 집인지는 애매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무슨 집이든 상관이 없죠. 어떤 집을 갖고 와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집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야. 다 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집들을 다 얘기하잖아요. 자, 집은 집인데 그림은 그려지는데 여러 개다. 그러면 이제 houses. 앞에는 붙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앞에 붙이는 거 없어요. Houses are important.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Houses are important. 이렇게. 뭐에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갖다 붙이는 거고. 일단 이런 경우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집을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집을 하나 샀어. 이렇게 할게요. 집을 한 채 샀어요.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했다 이거죠. 자, 어떤 집이에요? 듣는 사람이 어떤 집인지 알아요? 집을 샀다는 건 아는데 어떤 집인지 여러분은 못 떠올려요. 그게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서울에 있는 집인지 부산에 있는 집인지 조그만 집인지 큰 집인지 오피스텔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집이라는 것만 알죠. 안 집어요. 못 집어요. indefinite. 네, 못 집어요. 그래서 못 붙이는 거죠. 안 붙여요. 아무것도 안 붙여요. 근데 집은 그릴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릴 수 있어요. 근데 한 개 여러 개예요. 여튼 모르지만 여튼 하나잖아요. 제가 집을 하나 샀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예요. 그 앞에 어나 언을 붙여라 이 얘기입니다. 어를 붙이는 거죠. 하우스의 경우에는. 자, 어하고 언 경우 구별하는 건 이따 얘기할 거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집을 하나 샀어. I've bought a house. I've bought a house. 내가 집을 한 채 샀다고. 어떤 집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하나. 이게 어예요. 찝지 못하겠지만 여러 개. 아까 houses are so important 이런 경우. 자, 그럼 만약에 집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information 이런 애면 어떡하냐고요. 아까 집이 중요하지만 정보도 중요하거든요. 인간에게. 요즘 현대사회에 있어서 today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자, information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 information 어떤 information? 그냥 웬만한 information 다 안 찝혀요. 그리고 그림 안 그려져요. 정말 애매하게 짝이 없죠. 아무것도 안 붙이고 아무것도 앞뒤 아무것도 안 붙이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information is so important these days. 요즘 오늘날 정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문장을 얘기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 한번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자꾸 여러분이 이걸 완전히 머릿속에 익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대로만 따지면 여러분이 어떤 문맥에서 이 명사에 내가 너를 쓸지 어를 쓸지 아니면 안 쓸지 이거를 다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명사가 정말 아까 house하고 information도 구별해야겠지만 별의별 경우에 명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명사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또 애초에 그림이 그려지는지 안 되는지 또 문맥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찝혔는지 안 찝혔는지를 결정하니까 계속해서 많은 문장들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the 자체는 관사, article 그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딱 이 원리로 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하나의 케이스들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네, 바로 그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어와 on 얘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자, 딱 세 가지 룰만 기억하시면 일단 얘기가 나옵니다. 어냐, 너냐에 대한 케이스 전체에 대해서. 제가 앞서 그렸던 그림도 있지만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개념 잡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명사에 대해서 붙는 게 어냐, 너냐 이런 애들이라고 얘기 드렸죠. 자, 명사를 계속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림이 되는 애, 안 되는 애. 자, 그림이 되는 애를 countable 또는 그냥 count nouns라고 해요. 그림이 안 되는 애들, information, air, water, love 이런 애들은
셀 수가 없어요. 윤곽선이 없거든. uncountable nouns 또는 non-count nouns라고 합니다. 셀 수 있는 애 없는 애로 크게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둘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이제 문맥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이때의 규칙은 딱 3개예요. 가장 큰 규칙 3개만 외우시면 웬만한 거 다 해결돼요. 일단 rule number 1. specific identity not known. 즉 그게 뭔지, identity.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뭔지, specific identity가 not known. 알 수 없는 거예요. 즉 듣는 사람이 그 문장을 듣고 그게 어떤 집인지, 어떤 인포메이션인지 못 짚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못 짚는데 만약에 셀 수 있는 애면 어나 어는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셀 수 있는 경우죠. 셀 수 없는 애면 안 붙여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셀 수 있는 애인데 여러 개면, 여기는 이제 안 적었지만 복수인 경우를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개면 앞서서 얘기했듯이 S나 ES가 붙는 거죠. 앞서서 일단 표를 이렇게 다시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고요. Rule number 2. Specific identity known. 자, 이번엔 뭐예요? 뭔지 안다는 거예요. 찝었다는 거예요. 찝으면 정말 편해요. 찝으면 일단 세건, 안 세건 다 써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S나 ES 붙이는 거 왜 안 적어놨냐면 여기는 오로지 앞에 붙는 것만 결정하는 거예요. 명사 뒤에다가 단수 표시, 복수 표시는 명사 얘기고 앞에다가 명사 앞에 붙어야 될 애들, 즉 관사라고 하는 애만 따지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지 알면 하나면 on 붙이고 모르면 뭐 하나인지 둘인지 모르면 안 붙이고 뭔지 어떤 애인지 알면 뭐 세건 안 세건 상관없어. 무조건 써.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how is so important 이 문장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요건 의외로 이것도 원투로 적용해서 얘기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틀리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독립적으로 빼놓은 겁니다. all things or things in general. 이건 뭐냐? 그 명사에 대해서 다 해요. 걔네들 다 해당돼. 아니면 웬만한 애 다 전반적인 애들, 일반적인 이런 말 쓰죠. 문법책에서는 그런 애들 얘기할 때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무것도 안 붙여요. 세건 안 세건. 안 붙여요. 아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집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 House is so important. House is 앞에 아무것도 안 붙였잖아요. 그죠? 웬만한 집은 다 해당되니까. 요즘 오늘날 information 중요하다. Information is so important these days. Information. 셀 수 없지만 어쨌든 어떤 information. 그냥 뭐 상관없잖아요. 뭐가 되든. 셀 수 없어도 아무것도 안 붙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거 다시 한번 더 쉽게 정리하면 안 찝힌 건 걔만 고민하면 돼요. 만약에 찝었으면 써. 웬만한 거 다는 못 찝는 거잖아요. 이것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찝지 못하겠고 셀 수 있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지금 다. 애매하면 아무것도 안 붙이는 거예요. 애매해요. 자, 어떤 애인지 잘 찝지 못한 애도 불분명하죠. 그리고 웬만한 거 다라는 것도 어떻게 하나만 찝지 못하니까 되게 넓잖아요. 그죠? 불분명하면 일단 아무것도 안 붙이는 거예요. 근데 불분명한데 한 개라는 윤곽선만 보여요? 그럼 걔만 on. 불분명한데 윤곽선이 하나다? 그러면 걔만 on이고 나머지는 불분명하면 일단 아무것도 안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끝나요. 근데 분명해. 찝었어. 그럼 써.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시 명사를 떠올리자마자 바로 결정해야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참 생각하고 결정해서 문제 풀면 풀어요. 말할 때 안 나오는 게 문제죠. 말할 땐 계속 명사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자연스럽게 티 나와야 되는데 바로바로 감각적으로 하지 않아서 이걸 다 일일이 따지려고 그러면 문장 하나 말하는데 100만 년 걸리겠죠. 이건 감각적으로 굉장히 빨리 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걸 정말 완전히 내 것처럼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규칙으로 끝나지 말고 말하면서 내가 느끼도록 연습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중에서 오늘 할 건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표시해 놓은 거 어하고 on 쓰는 경우 지금 뭐예요? 어떤 애인지 모르겠지만 specific identity is not known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셀 수 있다. 윤곽선 하나다. 더 쉽게 설명하는 게 뭐라 그랬죠? 제가 어나 on이 붙으면 뭔지 모르겠지만 여튼 하나. 뭔지 모르겠지만 여튼 하나. 뭔지 모르겠고 하나면 on. 뭔지 모르겠는데 한 개가 아니야. 그럼 안 써. 뭔지 알겠어? 너. 끝.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어하고 on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어하고 on만 오늘 우리 연습할 거고요. 자, 먼저 어하고 on 쓰는 경우를 얘기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하고 on이 뭐라고 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여튼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어하고 on은 하나의 의미다라고 여러분 공부하셨을 거예요. 하나니까 one 써도 되지 않나? 네, 어떨 때 one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고급이니까
one도 써도 되고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구분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의미지만 one 쓰지 않아요. one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어나 on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뭐냐? A particular but unspecified person, thing or event. 이것도 말만 어렵겠지? 뭐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여튼 하나. 뭐가 하나 있긴 한데 찝지 못한 거란 얘기예요. unspecified. 그래서 예를 들면 she's an accountant. 그녀는 회계사다. 회계사인데 회계사 한 명이겠죠, 당연히. 뭐 어떤 회계사? 그냥 회계사 뭐 더 이상 얘기가 없잖아요. 이런 게 I really need a cup of coffee. 나 정말 커피 한 잔이 필요해. 어떤 커피? 그건 모르겠군요. 한 잔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Is there a whiteboard in the classroom? 교실에 화이트보드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하나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게 강조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 문장에서 하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한 개 단위로 얘기할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그 1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러면 굳이 one 쓰지 않아요. 그냥 어나 on을 써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 거.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 개 얘기하는 상황에서는 그냥 어나 on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어나 on, one이 아닌 어나 on을 쓰는 또 좀 더 구체적인 경우 뭐가 있냐?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1년에 3번, 하루에 4개. 이렇게 단위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 있죠. 요거는 표현 자체가 그냥 습관적으로 어를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1년에 3번, 3 times a year. 근데 3 times 1 year라고는 안 한다고요. 또 1시간의 절반이잖아요. 30분을 그래서 30 minutes를 half an hour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것도 half 1 hour 이러진 않아요. 그냥 기본 단위가 하나잖아요. 이런 거. 보통 우리가 1년에 하나 이러지 2년에 3개 이런 얘기 별로 잘 안 하잖아요. 뭐뭐당 얼마라는 건 보통 하나를 기준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냥 당연히 하나하고 2개나 3개일 거고 그냥 너무나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하나인 경우에 어나 언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앞서 얘기한 경우하고 다 해결이 돼요. 굳이 기본이 하나지만 굳이 그게 꼭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반드시 하나하고 강조하는 거 아니다 하면 그냥 우리 편하게 언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1시간에 4분의 1, 즉 15분을 또 우리가 a quarter of an hour 이렇게 얘기하겠죠. 1시간을 우리가 넷으로 쪼개지 우리가 3시간을 넷으로 쪼개서 얘기하는 단위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시간은 1시간은 우리는 이제 반만 있는데 15분도 나누거든요. 그래서 for example 4시 45분을 영어에서는 a quarter to 5라고도 얘기해요. 15분만 있으면 5시가 된다라는 식으로. 또는 3시 15분이면 a quarter past 3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15라는 어떤 15분이라는 거, 1시간에 4분의 1은 15라는 어떤 단위를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당연히 1시간에 4분의 1이지 뭐 3시간에 4분의 1 뭐 이런 건 단위가 없다고요, 아예.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 단위가 하나라서 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그런 경우에 어를 써요. 그리고 뭐 우리가 하루나 이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a day or so 이러잖아요. 보통 하루 아니면 뭐 하루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냥 어예요. A day or so. 뭐 굳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기본 단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냥 어나 언을 써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하루나 뭐 이틀 또는 일주일이나 2주 이런 경우도요. A week or two 이런 식으로. A few, a little, a huge number. 이런 애들은 뭐죠? 애초에 덩어리 표현이죠. 셀 수 있는데 몇 개 할 때 a few를 쓰고 셀 수 없는데 조금일 때 a little. 그다음에 굉장히 다수의란 말로 많은 숫자의 것, many의 의미로 a huge number of. 이런 애들은 굳이 one으로 바꾸지 않아요. one few, one little 이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냥 애초에 자체가 한 세트로 들어가는 표현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통점을 보니까 위에 설명에 in number and quantity expressions예요. 그러니까 숫자나 양, 수량 표현 자체가 그냥 그 덩어리 모양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애들이다라는 겁니다. 얘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면 돼요. 3 times a year 이런 게 입에 배겼는데 굳이 그걸 1 year로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one보다는 어를 쓰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뒤에 of가 오면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a friend of mine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어를 써요. 뭐뭐 of가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a friend of mine 흔하니까 이제 colleague로 썼네요. colleague는 이제 직장 동료죠. 내 직장 동료 한 사람이죠. 뭐 누군 진짜 찝어서 얘기하자면 직장 동료 워낙 많은데 그냥 그 중에 하나다라는 의미로 she's a colleague of mine. she's a colleague of mine. 또 내 친구 대신 이제 가브리엘의 친구 중에 하나다. That's a friend of Gabriel's. That's a friend of Gabriel's. 어쨌든 뭐뭐뭐 of 패턴이 가요. one 뭐뭐 of 뭐라고는 안 합니다.
그거는 우리 one of 뭐뭐뭐 하는 표현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subject verb agreement 여러 패턴 얘기할 때 나오긴 했어요. one of many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이제 one of고 뭐뭐 of 뭐 해서 my friend나 여기 Gabriel's friend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우리가 my friend 안 하고 friend of mine 이렇게 하는 경우, 요런 식의 표현인 경우에는 어를 쓰는 게 습관이더라. 근데 이것도 그냥 friend of mine 하는 표현이 내 입에 배기면 돼요. 별 문제 없어요. 고급이니까 이제 구체적인 경우 하나하나들을 집어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어하고 언이 나왔는데 어하고 언 쓰는 경우 한번 짚어볼게요. 뒤에 모음 소리가 오면 뒤에 자음 소리가 오면 모음 소리가 오면 on이죠. So use a before a word beginning with a consonant sound and on before a word starting with a vowel sound. 별거 아니죠.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은 영어를 눈으로만 공부해요. 입으로 안 해요. 그래서 글씨로 생각합니다. 글자를 기준으로 해요. A, E, I, O, U가 대표적인 모음 글자니까 A, E, I, O, U로 시작하는 단어는 무조건 여러분이 언을 써요. 나머지 이럽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아 떨어질 때도 있어요. 실제 발음이 중요해요. 철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발음을 생각해서 언을 나눠야 됩니다. For example, here, university, 대학이에요. U로 시작하지만 발음이 university, 여러분이 사전 보시면 발음 기호에 J자 같이 생긴 애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애로 돼 있을 거예요. university가 이렇게 갈 겁니다. 이거 주 아닙니다. 발음 기호예요, 이거. 이때 하는 요 소리를 영어에서는 자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말에 야, 유에 해당하는 그런 소리들 영어에서는 다 자음 소리라고 생각해요. 더하기 해서 야가 되는 거고 더하기 해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파벳 U로 시작하지만 아닙니다. 예요. university입니다. 같은 원리로 European, 유럽 사람 한 사람일 때도 European, E로 시작하지만 발음이 실제로 Euro, 요 소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요. 근데 이거 발음을 안 보시는 분들은 이게 언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토프 문제에 밑줄 친 부분 중에 틀린 것을 골라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문장이 있고 5군데 정도의 밑줄이 거져 있는데 그때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유로피언인데 이제 uneuropean 이렇게 써놓는데 그 언을 못 찾아내요, 학생들이. 눈으로 보니까 실제 발음을 떠올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 발음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도요. 어로 시작하지만 우리 이거 그 편모 가정이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쓰는 거죠. One parent family. One parent family인데 여기 앞에도요. one이라는 단어가 이게 오로 시작하지만 실제 발음 뒤에는 워가 있잖아요. 자, 아까 우리말에 야, 유 할 때 해당하는 그 소리에 영어에서 그 소리를 낼 때 발음 기호 여 하는 애가 자음 취급한다고 했듯이 우리말에 와, 왜에 해당하는 소리가 영어에서는 우리 하는 와, 왜 하지 않아요. 워 더하기 해서 워 더하기 이 해서 왜 이렇게 돼요. 실제로 우리의 와, 왜보다는 훨씬 더 힘 있는 소리가 납니다. 이 그 워 하는 소리를 발음 기호 W 같이 생긴 얘로 표현하는데 얘 자음으로 친다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실제로는 오로 시작하지만 업니다. one parent family 아니고요. a one parent family. 이렇게 얘기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잠깐 이제 왼쪽으로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모래시계 있잖아요. 모래시계 이제 영어에서는 hourglass라고 하거든요. 자, 이 hourglass도요. 자, 발음하니까 어때요? hourglass, hour. H 발음하나요? 안 하죠. 여러분 소위 말하는 그 묵음이라고 하는 H는 발음되지 않아요. 실제로는 hour. 모음 소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an hourglass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소리 연상을 안 하지만 앞에 hourglass라고 해놔도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죠. 실제 발음 중요합니다. 실제로 H가 발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밑에 있는 honor. 이거 영국 철자고 U 빠지면 미국 철자죠. 영광, 명예라는 의미의 honor. 제가 honor라고 안 하잖아요. honor. H 발음 안 해요. honor입니다. It's an honor. 영광입니다. It's an honor. 이래요. 또 hour도 마찬가지. 시간. an hour, 1시간. hour라고 안 합니다. an hour. 근데 이건 이제 an hour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이미 생활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읽었을 거예요. 근데 얘는 되는데 또 위에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단어를 공부할 때 소리를 함께 익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이 단계에서 공부를 다시 하게 돼요. 오렌지 같은 건 문제 없죠. an orange 알아요.
다시 왼쪽으로 가볼까요? 호텔도요, 이게 이제 불어에서는 호텔에 이게 약간 옷대같이 발음되나 봐요. 걔네들이 그렇게 이거를 이제 언어로 쓰나 봐요. 호텔 발음해요. H가 왜 발음이 안 돼요? 써야 돼. 호텔입니다. 호텔. 호텔. It's a hotel입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소리를 연상하지 않으면 아차하고 순간순간 실수하기 좋아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까지도 뭐 잘 알고 계시지만, 자, 우리 고급 문법 정도 하시면 우리가 또 뭘 많이 만나느냐, 정말 단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고 여러 가지 경우를 접하다 보니까 acronyms, 소위 말하는 약어를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약어들이 있는 경우에 여러분 또 어와 언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이런 약어들, 이런 축약 표현, abbreviations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얘네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얘네를 하나의 단어로 읽으시면요, 단어로 읽으시면 그대로 걔네들 발음으로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a society of writers member was quoted in the article. Society of Writers라고 하는 단체 이름이 나왔어요. 대문자로 써놨잖아요. 작가 모임이라고 하는 곳에 한 멤버가 이 글에서 인용이 되었다 이런 말인데, 멤버에 붙는 어예요. 하지만 어쨌든 중간에 얘가 꼈는데 society 이렇게 하잖아요. society는 어때요? 자음으로 시작하죠? 당연히 어예요. 그 다음에 우리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NATO, not general. N인데 not, N 발음은 뭐예요? 소리가 느 하는 소리는 당연히 자음이잖아요. 그러니까 not general, NATO 장군. 응. 실제로 이제 나토 하는데 영어에서는 NATO예요. 뉴스 좀 들어보겠습니다. A NATO general. A NATO general. NATO. 처음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축구, FIFA. FIFA 뭐 임원. 오피셜에 붙긴 하지만 중간에 FIFA가 껴요. FIFA 할 때 FIFA, F 발음. 그대로 우리가 FIFA를 발음하잖아요. 그러니까 a FIFA official. 이렇게 됩니다. 실제 발음을 기준으로 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석유, 북대서양, 오펙이라고 있죠, 단체, 석유 단체. 오펙은 그런데 단어대로 읽었더니 오펙 하니까 어하고 모음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an OPEC meeting, OPEC 회의, an OPEC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발음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게 약자를 이렇게 단어로 그냥 발음대로 읽지 않고 글자로 읽는 경우 있잖아요. 글자로 읽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 글자 발음을 기준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a society of writers라고 writers member 할 때 society of writers라고 한 단체 나왔잖아요. 얘를 줄이면 SOW가 되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SOW member라고 말하는 순간 S라고 발음하는 순간 S는 어떻게 발음돼요? 실제로 S, 모음으로 읽잖아요, 제가. 그래서 on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뜻인데도. An SOW member was quoted in the articl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뜻의 똑같은 문장이에요.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Society of Writers라고 풀어서 말할 건지 SOW로 글자를 읽을 건지에 따라서 앞에 어냐, 언이냐가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글자대로 읽는 애들 또 뭐가 있죠? MP3 플레이어. MP3라고 하잖아요. 그대로 MP. 알파벳 그대로 읽잖아요. 그때 M이 뭐야? M하고 발음하니까 어때요? 약간 모음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on MP3 player, on MP3 player 이렇게 발음됩니다. 마찬가지로 FBI, F도요. 모음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FBI official은 an FBI official. 똑같이 F로 시작해도 위에 FIFA는 우리가 FIFA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FIFA라고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FIFA official인데 FBI는요. 우리가 뭐 FB 뭐 이렇게 발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an FBI official, an FBI official 이렇게 발음하게 돼요. 또 우리가 F학점, F 등급 이러면은 F 그대로 글자들을 읽잖아요. 모음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an F grade 이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길게 썼지만 A, E, F, H, I, L, M, N, O, R, S, X 얘네들은 실제로 이렇게 읽을 때 실제 소리가 다 모음이에요. A, E, F, H, I, L, M, N, O, R, S, X. 제가 일부러 좀 모음을 좀 어색하게 잡아 늘렸는데 다 모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다 앞에 언이 붙는 거예요. an A 어쩌고, an E 어쩌고, an F 어쩌고, an H 어쩌고 이렇게. 원리는 아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 우리가 집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하고 on 구별하셨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이제 one. 아까 이제 어나 on을 쓰고 one 쓰지 않는 경우 얘기했는데 어도 되고 one도 되는 경우는 이런 겁니다. 네, on이 아까 제가 one 하나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를 좀 강조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one을 쓰는 겁니다. 강조하고 않거나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의 의미로 얘기할 때는 어도 되고 one도 되는 경우 많아요. 예를 들면 will be in Canada for a week, for 1 week. 일주일 동안이니까 a week 또는 일주일이니까 1 week 이거 되잖아요. 어떤 단어 따로 된 별도의 표현이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3개 같은 건 하나의 고정된 표현이잖아요. 뭐 3 times a week 이런 식으로. 근데 그냥 일주일 이건 그냥 표현이잖아요. 어떤 수량 표현, 단위 표현이 아니잖아요. 이런 건 그냥 써도 되고 one 써도 되고. Wait here for a minute or wait here for 1 minute and I'll be with you. 1분만 기다려 이런 얘기죠. 1분이니까 a minute, 1 minute 다 돼요. 둘 다 되는데 굳이 여러분이 이제 one을 쓴다는 건 뭐냐? 강조를 하는 거죠. emphasis. You're giving him emphasis. 네, A를 써도 되지만 굳이 one을 쓴다는 건 좀 강조해요. 예를 들면 he weighs 110 kilos. 이거 써도 되는데 100을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110kg의 몸무게가 나간다. 우와 뭐 이런 거. 100, 와 100, 100 이런 식으로. Are you staying only one night? 딸랑 하룻밤만 묵는 거예요? 딸랑 하루 이렇게 하루를 되게 강조하는 느낌이면 one 나와요. only라는 말 자체가 벌써 하나의 약간 좀 강조한 느낌이잖아요. only a보다는 only one night 쓰기 쉽다는 거예요. 또는 쿠키 하나 아니면 둘. 약간 이렇게 하나 먹을 거야? 아니면 둘? 하나. 제가 손가락으로도 벌써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강조예요. Did you have one cookie or two? 하나 먹은 거야? 둘? 하나? 왜 이렇게 확인해요? 하나?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눈 땡겨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나도 모르게 one. 물론 이 경우 다 어로 해도 틀리진 않아요. He weighs 110 kilos. Are you staying only a night? Did you have a cookie or two? No problem. 그런데 이 문맥에서 뭔가 one이라는 걸 강조해주고 싶다면 우리가 one을 역시 살려주는 게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그럼 one만 쓰는 경우는 없나요? 있죠. 어떤 경우냐? 패턴. 역시 정해진 거니까 패턴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이런 거 얘기하죠. 패턴으로 얘기하잖아요. one another, one the other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쩌고 하잖아요. 출발이 one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close one eye and then the other 이런 거. 그러니까 눈 한쪽 감고 자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이렇게 감느라는 거죠. 하나 그다음 또 하나 이렇게 하나에서 출발해서 계속 쭉 갈 거면은 처음에 시작이 one이에요. Close one eye and then the other. 또 bees carry pollen from one plant to another. 벌들은 꽃가루를 한 식물에서 다른 식물로 옮겨줍니다. 하나에서 또 다른 출발하는 하나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 항상 one other, one another 이렇게 패턴으로 가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도 역시 정해진 표현입니다. 어느 날, 어느 저녁, 어느 한 봄날 뭐 이런 식으로 어느라는 의미로 one을 써야 때도 그러니까 여전히 수많은 날 중에 어느 날이니까 하나를 찍긴 했지만 찍은 것 같지만 여전히 그날이 어떤 날인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약간 강조한 느낌. 그날에 우리가 좀 초점을 갖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one을 씁니다. 즉 one day, 어느 날 저녁, one evening, 어느 봄, one spring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뭘 찝었지만 여전히 못 찝는 거. A particular but unspecified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For example, hope to see you again one day. 언젠가는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어느 하루인가 one day 어느 날 이건 어느 날은 one day라고 하지 a day라고 안 한다고요. 정해진 표현을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날이 one day를 잘 알고 계시면 그 날을 저녁으로 바꿔서 one evening 해도 no problem. one spring 해도 no problem. 그러니까 하나를 처음에 우리가 익히는 기초 표현, 기본 표현을 제대로 딱 익히면 그대로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one day가 입에 딱 박힌 사람은 굳이 불안정하게 안 쓰고 어느 날에서 그대로 응용하는 거잖아요. 날이 아니라 밤이라 one evening 또는 one night 할 건데 뭐가 문제야. 그냥 문법이고 뭐고 없이 확장이 돼요. 근데 one day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장만 하려는 분들은 이거 하루니까 써도 되지 않나? 막 괜히 이상한 모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기초적인 부분이 입에 딱 박히면 모험이고 뭐고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쓰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one day가 나는 잘 몰랐는데요.
고급하시면 안 돼요. 제가 급한 마음에 고급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조심하라고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급한 마음이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어요. 기초적인 게 완전히 몸에 익었을 때 고급도 더 잘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간단한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 거예요. 뭐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Which is more appropriate? A, an, or one? 자, 어냐, 어니냐, 원이냐. 뭐가 더 적합할까? 자, correct라고 안 했어요. correct 안 쓰고 제가 more appropriate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원이나 어를 쓴다고 못 알아듣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보다 더 적합한 걸 고르라는 거고요. 둘 다 되는 경우 있어요. 별 차이 없이. If both are or an and one are possible. 둘 다 가능하면 what then both. 둘 다 써요. 자, 미세하게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So number one. If you wait second, I'll get my coat and come too. second가 여기서는 이제 1초, 정말 짧은 순간이죠. 잠깐만 기다려주면 내가 코트 갖고 올게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때 1초만이라 진짜 1초는 아니고 정말 잠깐만이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건데 자, on, one. 당연히 second니까 어는 아닐 거고 어일까요? one일까요? 뭘까요? Anybody? 우리 잠깐만 기다려 어떻게 얘기해요? 습관적으로 어떻게 얘기하세요? second 안 쓰고 moment를 쓸 때도 있죠. 어떻게 얘기해요? Wait a moment. 입에 굳으셨나요? Wait one moment 어때요? 조금 이상하죠? 근데 잠깐만 할 때 wait 빼고 one moment. 이럴 땐 또 one이 나오는데 wait a minute. 이러지 우리가 wait one minute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wait a minute 보다는 wait one minute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습관대로 가시라고요. wait a second. If you wait a second. 습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 이게 뭐 하나의 덩어리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one도 possible. 안 되진 않아요. So if you wait 1 second, I'll get my coat and come too. If you wait a second, I'll get my coat and come too. 둘 다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어가 자신 있게 나왔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왜? Wait a second, wait a minute, wait a moment. 이런 거 정말 그냥 입에 굳어 있어야 되는 표현이거든요. Okay, number 2. I want to see the river last time before I leave.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거 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마지막으로 얘기고 the last time 주어 동사 할 때 얘기인 거고 그거 아니고요. 마지막 한 번 그 강을 보고 싶어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뭘까요?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한 번 그 강을 보고 싶어. I want to see the river one last time before I leave. 팝송에 많이 나와요. 은근히 가사에 one last time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단 한 번 어쩌고 이런 식으로. one last time. 한 번이잖아요.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강조한 느낌이 있을 때 one입니다. 이거 all last time이라고 안 해요. Okay, number 3. The president is visiting the city day in November. 대통령이 그 도시를 방문하실 겁니다. 근데 언제 11월인데 11월에 어나, 언이나 원이라는 얘기는 언은 당연히 아닐 거고 어나 원이라는 얘기는 이제 어느 하루란 얘기죠? 어느 한 날. November a day일까요? A day in a day? 뭐 만약에 그게 11월에 어떤 그런 날이었다 하면 제가 어를 쓸 거예요. 근데 앞에 무슨 꾸민말 같은 거 붙을 거예요. 이거는 원데이. 지금 미래잖아요. 맞아요. 원데이예요. 왜냐면 미래의 언젠가는 원데이였잖아요. 언젠가에 그냥 노벤버만 붙은 것 뿐이에요. 이거 자체는 그냥 미래의 언젠가는 있다. 언젠가 방문하실 거다. 11월 언젠가예요. 그래서 미래의 어느 날이 원데이입니다. One day in November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과거가 되잖아요.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It was a cold day in November 이러면 달라요. 11월에 어느 추운 날이었다. 이때는 어예요 그냥. 뭐 원에서도 틀리건 않겠지만 It was a cold day in November. 11월에 어느 추운 날이었다. I was working.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미래의 언젠가는 미래의 어느 한 날 할 때는 one day예요. Okay, number 4. It was announced that the plane would be approximately blank hour late. It was announced that the plane would be approximately hour late. 대략 1시간 늦을 거란 얘기죠? 늦을 거라고 발표가 되었다? 1시간. 대략 1시간. Approximately. hour. 네, 근데 hour인데 hour가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an hour late. 또는 1시간이니까 정확하게 1시간 수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수치에 대해서는 이게 1이다, 2다라는 거 해주려고 원 써도 문제는 없죠. 그래서
one, approximately 1 hour late, approximately an hour late. 그냥 가볍게 그냥 1시간 정도 될 거다라고 하면은 제가 approximately an hour late 이렇게 할 거고요. 정확하게 1시간, 약간 강조하는 느낌이 그 다음에 있으면 one 쓸 것 같아요. 둘 다 괜찮습니다. Okay, number 5. I could hear the sound of 하나의 helicopter in the distance. 자, 이건 뭐예요? In the distance는 멀리서죠. 멀리서 헬기 한 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헬기가 한 대 따따따따따따따고 이렇게 운행하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뭘까요? 헬기 소리가 들렸다. 헬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근데 헬기가 한 대예요. 뭘까요? 어떤 헬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어떤 건지 모르죠. 여튼 하나. 뭐 두 대고 세 대고 강조하는 거 없이 그냥 하나잖아요. 이런 거 넣어요. 이런 건 원쓰면 이상해요. 내가 두 대도 아니고 세 대도 아니고 한 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헬기 소리가 들렸다. 기본적으로 한 대일 거 아니에요. I could hear the sound of a helicopter in the distance. 이렇게. Number 6. I'd just like to say thing before I go. 이거 뭘까요? 떠나기 전에 딱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한 개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one 저 thing. 힌트를 주고 있어. 그렇죠. 제가 무슨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야. 하나만 이러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루만 한 번만 한 개만 더. 이거 원이에요. 저절로 나오잖아요. 은상하면 I just like to say one thing before I go. 떠나기 전에 한 개만 말할게. 한마디만 할게. 하잖아요. I just like to say one thing before I go. 뭔가 조금 감이 오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려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 다 되는 데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 굳이 이제 원을 쓰는 경우 정도만 여러분 이렇게 문맥 통해서 감 잡으시면 좋아요. 아직 안 끝났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많이 해야지. Number 7. Misaki's baby is blank year old already. 미사키 애기가 벌써 1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살. 자, 1살이라는 의미로 a year old, 1 year old 뭐가 좋을까요? 이거 둘 다? 뭘까요? 애기가 벌써 1살이야. 1, 2, 3, 4 이렇게 세어 나갈 수 있으니까 1 되고요. 또 그냥 어도 돼요. 네, 이건 둘 다 됩니다. A year old도 is possible. 그러니까 1, 2, 3, 4 세는 거라면 1 써도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에서 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씁니다. No problem. Number 8. Dinner should be ready in hour or so. 대략 1시간이나 뭐 한 그 정도쯤에 저녁이 준비될 것 같아. 준비되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는요. 그렇죠. An hour or so. 이거 원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아까 제가 어떤 시간, 수량에 대한, 뭐 시간도 수량에 해당했죠. 어떤 그런 고정된 어떤 대화 패턴에서는 정해진 대로 가자고 했어요. A day or so, an hour or so. or so가 붙은 거는, or so가 붙어서 오는 거, 이거 하나의 패턴이에요. 하나하나 몇 개거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or so가 붙는 게 하나의 어떤 expression입니다. 이때 언어를 쓰는 거예요. A day or so, an hour or so, a week or so, a year or so 이래요. 이건 물론 원 쓴다고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보통 이런 경우에 그냥 강조가 아니거든요. 하나 아니면 둘, 셋이니까 하나가 되게 중요하지 않으냐 이렇게 흐리는 느낌이잖아요. Okay, number 9. Hugo came over evening last week. 지난주 중에서도 또 저녁이네요. Came over, 저 놀러 온 거예요. Hugo Hugo came over. 지난주는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인데 7날인데 그 중에 어느 하루 저녁에 온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one evening. one evening, right? one day하고 똑같아요. 어느 한 날. 미래 아니고 과거지만 어쨌든 이것도 과거의 어느 하루. 만약에 여기 뭐가 끼면 어도 가능해요. on 무슨 evening 할 거예요. It was a very cold evening. 자꾸 cold만 떠오르지. 오늘 날씨 하나도 더우니까 이제 추운 게 그리운가 봐요. Anyway, it was a cold evening. 이렇게 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 뭐 끼면은 어가 듣는데 그냥 어느 하루를 딱 찝는 경우, 어느 하루, 어느 한 날 이러면 one이에요. One day, one evening, one week. 어느 날, 어느 주, 어느 봄, 어느 하는 순간 one 자꾸 생각하시면 좋아요. 패턴으로. Number 10. I've painted wall already and I'll do the other tomorrow. 벌써 벽 하나를 칠했고 내일 나머지 하나를 칠할 거야. 벽 2개를 칠해야 되나 봐요. One, the other. 기억나시죠? 그럼 뭘까요? 하나 있고 2개 벌써 답을 얘기해버렸네. 하나 또 하나. 패턴이잖아요. 그 원이죠. One, the other, one, another. I've painted one wall already
and I'll do the other tomorrow. Okay? 11. I'd like to make point hair colors if I may. 요거는 expression을 외워도 좋아요. Make a point here if I may 덩어리라면 한 개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런 말이에요. 되게 정중하게 하는 거예요. If I may가 들어가고 I'd like to 말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그래서 이름도 불러주고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만 제가 짚고 갈게요. 뭘까요? one. 둘 다 돼요. I'd like to make a point라는 표현을 알고 계셔서 쓰시면은 되게 바람직하고 하지만 또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 하루만 마지막으로 그 느낌 둘 다 가능하거든요. 둘 다 돼요. I'd like to make one point hair colors if I may. 약간 이제 한 가지를 좀 강조한다면 제가 원을 쓰고 그냥 지적할 게 있는데요. 지적할 거 하나 있는데요. I'd like to make a point hair colors if I may. possible.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특히 비즈니스 영어 하시는 분들은 네, 좋아요. 정중하게. 하나도 필요할 수 있겠네요. 박사 하면서 논문 쓰다가 교수님하고 얘기하다가 교수님 제가 하나만 여기서 좀 찍고 갈 게 있는데요. 그러면 I'd like to make a point here, professor, if I may. 하셔야겠죠. 많이 정중해요. Okay, 오늘의 last question. A blank large number of people had gathered in the square. 많은 수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다. Okay, one, an. Which one? Right. 이건 하나의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A large number of, a huge number of, a number of라고 하는 표현이 따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원 안 쓰고 그냥 고정된 표현입니다. A large number of people had gathered in the square. 다수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들었다.